지역에서 이 정책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께서 네. 많이 이제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이제 지역에서의 실효성이 있느냐?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구조가 매우 열악합니다. 뭐 옛날 산업, 하청 위주의 그런 산업에다가 또 뭐 저임금 구조, 또 뭐 섬유 같은 거는 이제 저임금 구조가 많습니다. 어느 공단에 가면은 그 최고 임금이 거의 최저 임금에 맞춰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기업 문화가 경직돼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떠나는데 그러면은 이 제도가 지역의 청년들을 자기 지역에 붙잡아둘 수가 있는가라는 이제 비판 의식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듯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소기업과 또 청년들과의 양자적 관계로 환원시키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차원이 여기 아주 중층적으로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갑을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결국 대기업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계속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노동시장의 구조가 한국이 굉장히 그 왜곡적 상황을 있습니다. 이걸 이중 노동시장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걸 동시에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정책은 실효성이 있고요. 특히나 또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보면 여기 상공회의소 부장 나와 계십니다만 여전히 이 상공회의소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 나서기보다는 그동안에요. 어떤 그 중소기업들 혹은 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딜하고 또 로비하는 뭐 이런 입장들을 거기 가져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노동부에도 와 계십니다만 노동부와 지방정부 간의 아주 냉랭한 관계, 협력되지 못한 것은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의 이니시티브는 어딘가 하면 정부가 이 대책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지역의 그 주체들의 역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도 끌어들이고요. 노동부도 끌어들이고 또 상공회의소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고 또 우리 청년들도 지금 상당히 냉소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또 지역의 주체로 끌어들이고 이런 상황들을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거기에 중앙정부 대책이 작동이 돼야지 이게 작동되는 것이지 이것만 떼어가지고 작동되리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대책을 근거로 해서 저는 지역에 일정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중요한 주체는 상공회의소도 될 수 있고요. 또 노동청도 될 수 있고 지방정부도 될 수 있고 또 저는 뭐 아까 그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대학의 문제도 있고 또 청년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좋은 가버넌스가 작동이 돼야지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이고 이게 결국은 지역의 활성화와 연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그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역 기업의 평균 근로 시간이 55.7시간이고 주당 근로 시간이 이제 52시간을 이제 초과하는 기업이 67%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임금도 전국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80 정도에 불과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간 대구 지역을 지탱하던 그 주요 업종인 섬유라든지 자동차 부품이 최근 불황을 겪으면서 업계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5,716명이 2017년 한 해 동안 대구를 떠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대가 87.2%를 차지하고 있고 30대는 12.8%였습니다. 이처럼 기업 경영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그렇지만 그 좋은 사례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산학 연계를 해서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입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러한 그 산학 연계도 한번 좀 체계해서 한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책이 뭐 모든 걸 다 담을 수도 없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행해서 진로 지도 부분 그런 부분도 교육의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국 중앙의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네.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앙 정부의 정책하고 자치단체의 정책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거버넌스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역에서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주로 얘기되는 것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 그러니까 역외 유출 문제로 네.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역외 유출 문제를 단순히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혹은 학교 때문에 대구를 떠나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선 저는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떤 노동 조건인지를 사실은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구 청년윤위원회에서 매년 노동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는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된 이제 지역 산업 기반인데요. 네. 저희가 조금 놀랐던 것은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2016년도에 이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일주 평균 근로 시간이 8시간 정도?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굉장히 장시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그 시설이 노후돼서 이제 기계가 좀 멈추는 일이 잦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 근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실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뭐 벌써 이제 정책이 나와 있는데 또 네네. 다시 뭐 수립할 수는 네네네. 없습니다만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뭐 유통업체라든가 또는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네네. 임금이 오르고 이런 대책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효과를 거두더라도 청년들이 좀 조건이 좀 열악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가 또 섬유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임금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쉽게 취업을 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1순위는 임금이 되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제조업이랑 이제 말씀하신 은행, 이제 민간 서비스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어쨌든 청년들이 임금이 높고 뭐 연차나 이런 다른 복지 제도가 좋은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고객과의 감정 노동 문제라든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뭐 매뉴얼화 돼 있거나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임금만으로는 사실 계속 일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조업 부분이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기술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전망이 있다면 청년들이 충분히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업종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제도가 잘 이 지역에 투영이 돼 갖고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이 제도와 지역 활성화와 어떻게 잘 연결을 시키겠습니까? 뭐 교육도 말씀하셨고 이제 기업의 뭐 선진화, 기업의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기업 문화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뭐 저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 다 동의되고요. 또 정부 정책도 굉장히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기업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굉장히 다소 냉소적인 시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지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 계속 유출되고요. 네. 이걸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이것은 뭐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튼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공멸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 정책을 시발로 해서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네. 어떤 그 인식을 공유를 해야 되고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그 사이에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 이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이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저는 뭐 여기 상공회의소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각각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 유럽에 가면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굉장합니다. 상공회의소가요 단순히 중앙정부의 로비에서 뭐 자원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거든요. 네. 아주 적극적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의 이 역량들을 주체적으로 끌어내고 또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여튼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어서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것을 중앙정부 대책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지방은 그냥 이렇게 둬버리고 또 이게 중앙정부니까 지방정부는 그냥 둬버리고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청년은 이렇게 냉소적으로 있는 이 가운데서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민선 7기가 이번 6월에 새롭게 시장이 뽑히고요. 또 시장이 뽑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번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버넌스 구조, 새로운 가버넌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조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 일부는 비판은 하되 어쨌든 이 제도를 지역에서 잘 활용하려면은 상공단체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보완책에 대해서 대구시라든지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대학 리크루터 투어라 해서 2012년도부터 대구 상공회의소는 매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서 지역 우수 기업을 꾸준히 또 알리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는 대구시에서도 지난 2년간 고용 친화 대표 기업 40개사를 선정해서 지역 기업에 좋은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청년들의 인식 개선 노력에 노력했고 기업에 대한 자금,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좋은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과 시설 등을 많이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하고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이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지역과 이 대책과의 이제 상생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거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 지난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청년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이렇게 청년하고 만남의 자리도 했듯이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정부 대책으로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중앙 대책으로 지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저희 고용노동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 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민간 기관에서 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상담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따르다 보니까 상담의 수준이 좀 낮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이게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구조의 문제고 그 구조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청년의 눈높이나 혹은 청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기성세대들이 이거는 우리가 만든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 이제 일자리 대책의 이제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그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 의식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많이 봤는데요. 그 부분 어쨌든 저희가 유니온이나 뭐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기존의 어떤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청년들 입장에서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게 지역에서도 사실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하고 있는 청년들 혹은 일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은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제 일을 구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첫 걸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이 이 지역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대구가 굉장히 보수적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 정치적으로 보수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역이 보수적인 것이 이 세대 간의 단절의 보수성이 더 큰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자 임금을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 일해라. 뭐 이렇게 일자리를 던져주고 임금을 던져주고 청년들에게 일하라라고 해서 일할 청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자기가 원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기업이 자기의 기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의 문화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문화여야 됩니다만 모든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임금을 올려준다. 또 뭐 중소기업이 어떻다.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지역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더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이것은 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삶의 문제의 균형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의 지역의 문화 또 이 도시의 문화의 변화라는 이 지평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